안녕하세요. 인천영입니다. 밤사이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 뉴스가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그쪽은 날마다 싸워요. 제가 좀 처리된 이후에 늘 이란, 이스라엘, 이란과 이라크, 미국과 이라크,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 전쟁도 있었죠. 날마다 전쟁이야. 그러니까 세계의 하얗고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었죠. 하마스. 가자지구에서, 하나의 국가는 아니고, 이번엔 이란은 이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군사력이 가장 좋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좀 걱정들이 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하도 오래된 테마라서 또 일어났네 전쟁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란이 핵 어쩌고 하더니 결국 공격을 하는구만. 트럼프가 시켰나? 트럼프하고 알고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면서 트럼프하고 협의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헤드라인 뉴스 보니까 전부 그 얘기야. 그 얘기 조금 몇 개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 끝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란이 드론 100여 대로 반격했다. 이스라엘군 요격작전. 이란이 드론으로 드론 100대 정도로 반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국제회의가 일부 연기됐다.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중요한 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니까 이것도 회의가 되겠어요. 제대로 또 싸우니까. 이란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가혹한 능징을 당해야 한다 하면서 보복을 천명했고, 아야툴라 세메드 알리 하메네이, 우리가 그냥 줄여서 하메네이라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79년도에 유명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왕이야, 왕. 왕. 그때는 호메네이, 지금 하메네이용인데, 그때는 호메네이. 그 양반이 유럽에 오랫동안, 망명해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년, 지금 거의 40년입니까? 40년? 40한 5년 됐네요. 40한 5년 동안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죠. 그때 이제 팔레비 왕조 때는 이란은 아랍 국가에서 가장 좀 개방화된 나라, 팔레비 때 가장 개방된 나라였고, 수구화된 나라, 어찌 보면 민주화된 나라, 어찌 보면은 팔레비의 탄압과 또 사치가 극에 이르렀던 그런 나라. 이란의 여러 가지들을 팔레비 혼자서 다 독차지하고 국민들은 못 살았던 나라. 그게 이제 이란의 주소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란에 석유 많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팔레비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전용기를 수십 대 가지고 있고 그랬죠. 그때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슬람 혁명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좀 그렇게 할 때 국민들한테 좀 베풀어줬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사우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사우디라든가 또 아부다비나 이런 데는, 물론 그쪽은 이제 종교국가지만, 신정 일치 국가인가요? 근데 팔레비는 왕이 이제 지배하면서 뭔가 좀 민주화된 나라로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서방 세계를 쫓아가려는 그런 움직이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좀 해결해 줬어야지. 아무튼 그래서 팔레비가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은 그래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결정권자야. 종교 지도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 이란의 그 국군도 있는데, 이란군도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어요. 이 혁명수비대는 79년도 이란 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또 일종의 민병대 비슷한 그런 거야. 이런 혁명수비대. 이 혁명수비대가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그 군사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참, 40년 이상, 40몇 년 동안 그 이란을 뭐 철권 통치라 그러지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있어. 투표도 해. 투표도 아주 그 민주적으로 합니다. 투표에서 뭐 불상사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투표 잘 하고 그러는데, 아니죠. 대통령보다 훨씬 위에 있는, 대통령은 꼭 똑같이다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뭐 이쪽에 수상 정도, 대통령과 수상이 있다면 수상 정도의 지치밖에 안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정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잖아요. 이란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물론 직접 투표로 뽑히긴 하지만, 이 역할이 마치 국무총리 정도? 군 통수권이 없어. 그,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하니까 이란이 미사일 반격했다. 폭탄을 맞은 증시다. 뉴욕 마감, 폭탄 맞은 증시는 아니네요. 뉴욕이 뭐, 지금 뭐, 나스닥 조금 빠졌지 뭐. 다우도 별로 안 빠졌어요. 1.79% 조금 빠졌지. 많이 빠진 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인데 많이 안 빠지느냐 하는 얘기도 조금 좀 이제 드릴게요. 숨진 이란군 인사, 핵과학자, 최고위직, 이스라엘 승공적 개막 공격. 이거 나왔는데, 이번에 공격에서, 이스라엘 군의 최고위직의 인사가 사망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실은 이제 참모총장보다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더 힘이 있어요. 알리 삼칸이 전 국가안보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작전을 주도했는데 이란의 그 대표적인 군 고위직이 전부 사망했다. 참모총장도 죽었고 혁명수비대 수장이 이 양반이 진짜 실권이 있는데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죽었다. 79년 이스라엘 혁명 이후에 창설된 그 혁명수비대, 이게 사실은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도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하여튼 이런 양반들이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 나왔냐면,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이 남아있는지 불투명하다.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제가 이제 엊그제 얘기하기를 여러분한테 그 얘기했죠. 그게 핵시설을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핵 개발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다는 얘기죠. 공습을 하는데 핵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시설들은 상당히 좀 파괴가 되겠지만 지하에 있는 시설들은 타격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래요. 하여튼 이란의 핵시설이 많이 좀 망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 개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한 공습이었다. 이란도 매우 훌륭했다. 합의 여지가 있다. 이제 합의 여지라는 얘기 뭡니까? 핵 합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핵 합의를 하자고 계속 그랬는데 뭐였습니까? 합의가 안 됐던 이유는 딱 하나죠. 미국은 니네 이제 그 방사능 우라늄 농축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우라늄 농축. 근데 이란은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안 할 수 없다. 우라늄 농축만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란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우리 우라늄 농축 할 거야.
그래서 계속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졌고, 반면에 미국은 우라늄 농축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서로 결렬됐던 문제였죠. 옛날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에서는 미국은 니네 핵을 싹 없애라. 네, 싹 없애라는 얘기는 이제 좀 저거였고, 니네가, 북한 애들이, 니네가 영변 말고 모든 부분을 다 사찰을 받아라. 그게 이제, 트럼프의 표면적인 요구였다 그래요. 깊은 내막은 이제, 야, 웬만하면 핵을 싹 없애라.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뭐 그런 거였는데, 북한은 이제 영변만 사찰을 받겠다. 다른 지역 사찰 안 받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야, 영변만 사찰 받으면 뭐냐, 그게?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니네가 영변 외에도 여러 개의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도 또 핵 가지고 이란과 붙었는데, 다음 협상이 이제 이란 협상이 아니라 다만 이제 북한과의 협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만큼은 꼭 우라늄 농축 더 안 한다라고 이제 확인을 받아야겠다. 우라늄 농축 안 하겠다 해놓고 하면 어떡하지? 아무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타난 내용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더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또 트럼프가 이스라엘한테 아마 폭격하라고 시켰을 거야. 폭격의 이유는, 야, 니네 핵 협상 합의 안 하면은 아주 그냥 착살내주겠다. 그런 이제 엄포죠, 엄포. 무력 시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란의 협상파들의 입지도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과의 핵협상은 무난히 좀 타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난히 타결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이란도 폭격받았으니까 또 공격도 해야지. 그런데 이란의 국민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는 높은 상태입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그까지 핵이 뭐라고? 미국과 뭐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거야? 경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좀 이란도 기름 마음대로 수출해가지고 좀 잘 먹고 잘하자. 이게 이제 이란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결국 이번에 트럼프가 한번 이란과는 말로는 협상 안 될 거야. 한번 폭격하고 해야 되지. 무력 시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협상이 좀 용이하게 될 수 있겠죠. 또 이란이 뭐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처럼 이란 지휘 체계의 괴멸을 노린다. 이번에 폭격한 쪽이 군부 지도자들을 딱 겨냥해가지고 군부 지도자만 제거하는 육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총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런 사람들만 집중 공격한 걸로 봤을 때에 아마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군을 갖다가 격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군 수뇌부의 괴멸을 노리는 그런 쪽이다. 트럼프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이란의 핵시설이 남아있는지 불투명하다. 핵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 요 얘기가, 저는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핵시설은 남아있을 거야. 내용을 읽어보면은 대충 그렇습니다. 이란은 협상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이제 폭격 다 받았으니까 협상할 준비가 됐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만약에 이란이 뭔가 유화적으로 안 나오면 계속 폭격할 것이야 라는데 협박의 의미가 숨어 있단 말이죠. 15일날 원래 6차 핵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이번에 폭격 때문에 불투명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울퉁불퉁하겠지만 울퉁불퉁하는 와중에도 아마 이란과의 협상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그 이란이 지금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왜 이전 대통령이 좀 강경파였죠? 이란의 이전 대통령. 왜 강경파였는데, 그 양반이 그 헬리콥터 타고 순찰을 가다가 폭풍에 휘말려서 죽었어요. 그 헬리콥터가 그 추락을 하면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당선된 이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인사고 유합하고 뭐 그런 사람이래요. 강경파가 아니래. 온건파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이란도 이번에는, 물론 이제 국내 명분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또 좀 어려워지니까 미국과 좀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만들어졌다 생각이 되고,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60일 내에, 기한이 60일이었는데 이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이, 핵시설이 남아있는지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시설이 있을 거야, 그대로. 핵시설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매우 파괴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 금방 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핵시설을 다 망가뜨리려면, 진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잠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동굴, 지하, 이 시설을 갖다 완벽하게 파괴를 시켜야 돼. 아니면은, 미국 육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미국 육군, 미국 옛날에 이라크에 진입하던, 이라크도 그때 핵시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시가 그 육상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샅샅이 뒤져가지고, 근데 없었지, 그때는. 근데 이란은 있어요. 이란은 아마 지하 핵시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군을 갖다가 출동시킬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오늘 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지역에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군이 관여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군하고 이제 합동작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무기나에 됐던 그런 부분 같아요. 물론 이로 인해서 중동 확전, 중동 옛날처럼 중동 전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란도, 이스라엘도, 미국도 여기서 더 전쟁이 확산되면 다들 서로가 고생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이란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전에 협상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그냥 협상해라.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는 더 폭격할 거야. 안 하면 그 얘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그냥 협상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란도 지금 딱해요. 경제도 안 좋은 상태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죽었다. 이란군 참모총장이 죽었다. 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군 고문, 군사 관련해 우리가 얘기하면 안보부 장관 같은 겁니다. 안보부 장관, 이 사람이 또 죽었다. 중상을 입은 뒤 사망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아마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란 내에서 반 이슬람 혁명파들도 있을 겁니다. 이란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좀 제공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란이라고 지금 저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무슨 뭐 종교가 뭐라고, 이슬람 그 정신이 뭐라고. 이슬람 혁명이 벌써 79년 넘어 40년, 45년 전에 일어날 건데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서, 그 전에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개방화된 나라, 진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그 히잡이라 그러죠. 히잡을 쓰기 싫다고 그거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여대생이었는데 그 여대생이 히잡
트럼프를 쓰기 싫다고 시위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란에서 굉장히 극렬한 시위가 나왔고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란 국민들한테는 이 이슬람 혁명에 대한 이슬람 지배에 대한 굉장한 불만들이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자들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압박을 받으면 살아야 되나? 직업도 못 가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마 한쪽에 또 그 힘을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트럼프의 생각대로 이란이 좀 항복 그쵸? 핵을 가지고 뭐 할 거야 도대체? 항복하고 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결론적인데 주식시장에서의 그 영향은 굉장히 작았다. 다우지수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1.79% 빠졌어요. 다우가. 근데 생각보다는 작은 폭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하락폭이 작습니다. 큰 하락은 아니었어.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보면은 1.30% 30% 맞네요. 큰 하락 아니야. 큰 하락 아니야. 별로 하락 안 했어. 요 얘기 뭔 얘기냐?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고 또 뭐 이란 뭐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뭐 큰 대수야? 지난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렇게 오래 전쟁할 때도 별거 없었잖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좀 불안해진 것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장중에 14%까지 뛰었다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장중에 77달러까지 상승했군요. 그리고 마감은 72달러로 마감했는데 유가가 좀 불안해지는 측면 이게 있어요. 유가 불안해지고 금값이 지금 3,500달러를 넘어가지고 온스당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도 좀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거의 사상 최고치 15만 달러 10만 달러에 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에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달러나 또 비트코인이라든가 금 같은 쪽으로 피신하는 모습 그런 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각한 상황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뭐 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미리 또 반영이 됐어요. 어제 장중에 좀 미리 다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뭐 장중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 우리나라 좀 빠졌지만 진짜 잘 올라가다가 빠진 거란 말이죠. 그동안 계속 상승세 보이다가 어제도 갭상승했어. 그러다 좀 빠졌는데 뭐 별 큰 뭐 이벤트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한 게 발생하면 아마 월요일 날 바로 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월요일 날도 조금 좀 조정을 받을 거야.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있잖아. 2200에서 2284 그러니까 2284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2284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제 2934 그러니까 2934 저점이 2284 그러면 요 그 차이가 많이 되죠. 그죠? 700포인트 한 650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 4월 달에 트럼프의 그 무역 전쟁, 무역 폭탄, 관세 폭탄 그것 때문에 쫙 내려왔다가 미국은 이제 이 정도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정도에 있죠. 이 정도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뭐 고점도 돌파해서 확 올라가지고 뭐 경제적인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죠. 올해 들어 상승률 1위야. 한국이. 올해 출발은 여기였잖아요. 올해만 따진다면 올해 2025년 상승률 1위. 지난 3년 동안에 항상 꼴찌였죠. OECD 꼴찌다 그러면서 자조적인 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져가냐. 잃어버린 20년의 출발 아니냐. 잃어버린 30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자조와 위축이었는데 이후에 올해 4월달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글로벌 1위의 그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러면서 좀 세상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대요. 근데 내국인만 좀 안 사고 있어. 내국인은 올해도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사고 한국 주식은 별로 덜 사는 모습.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주식 사고 있고 기관들도 사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뭐 많이 안 샀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그냥 집중적인 상승을 매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드디어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집중적인 매수를 했을 때는 4배쯤 올랐어. 언제? 예, 그때 이제 그 2000년도 그러니까 초중반?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까지, 초까지, 2008년까지, 2007년까지, 요때가 가장 많이 올랐었죠. 요때하고 이제 올림픽 때, 그때, 그러니까 88년도, 2004에서 2007년까지가 이제 지수의 저점이 500포인트였습니다. 500포인트였는데, 고점이 2000포인트까지 갔어요. 4배 올랐어요, 4배가. 500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배가 올라간다면, 이제 꿈을 꿔보는 거죠, 꿈을. 진짜 헛꿈입니다, 헛꿈. 제가 볼 때 헛꿈이야, 헛꿈인데, 저점이 2284? 2200이야? 2000이라고 치고. 4배가 올라간다면 8000포인트까지 가나? 헛꿈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냄비, 좋게 얘기하면 아주 정열적인 나라 아닙니까? 스페인만큼 정열적인 나라야, 대한민국. 그래서 아주 매운 걸 좋아해. 불당면. 아시죠? 지금 뭐 삼양식품의 불당면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코카콜라가 1800년대 나왔나? 1800년대? 코카콜라는 이제 어떤 약사가 개발한 거죠, 약사. 옛날에는 이제 코카인이라는데, 코카인이 지금은 이제 불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약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코카인이 마약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코카콜라니까 코카인이 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코카인도 어떤 약사가 코카인도 집어넣고 이것저것 원래 아메리카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콜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걸 지금 캔으로 사와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프 하면 생맥주 하면은 왜 이렇게 하잖아요. 생맥주 하면은 수동식이잖아. 그렇게 수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약국에서 팔던 거였어. 약사가 개발한 거야, 코카콜라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걸 이제 누가 사갔습니다. 장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갔어. 사가서 이제 그 다음에 코카콜라의 병모양을 갖다가 공모를 했어요. 그 공모해서 지금의 코카콜라의 잘룩한 코카콜라 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줄 짝짝 그어져 있고 이렇게. 그 병 모양이 그때 만들어졌대요. 그때 공모를 했는데 코카콜라에 대해서 요 병모 이거 좋겠다 했는데 요 참 당시에 유리 세공 기술로 좀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이었어. 하지만 요걸 채택해 가지고 그 이후로 거의 100년 이상 그 코카콜라의 병 모양 100년 넘었을 거야 아마. 그게 지금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삼양 불당면이 제2의 코카콜라야. 제2의 코카콜라. 지금도 엄청 잘 팔린다 그래요. 무지하게 팔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양 불당면이 제2의 코카콜라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신이 있게 그래서 뭐 공장을 아주 거대하게 지었다 그럽니다. 앞으로 무지하게 팔릴 거야. 옛날에 삼양라면이 원래 삼양라면이 한국 1등 라면이었죠. 원래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농심, 롯데의 계열은 아니지만 롯데의 동생이 한테 농심이 나와가지고 강고전쟁에서 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지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때 삼양라면은 뉴스에 나온 거에 하면은 공업용 우지로 만든다. 공업용 우지.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불쾌한 그거잖아요. 공업용 우지. 그냥 소뼈가 공업용이 있고 식용이 있고 따로 있나? 그냥 소뼈지. 그래서 좀 싸게 들여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소뼈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고기만 먹지 왜 소뼈를 뭐 안 먹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시간도 많은 주말이니까 더 얘기 좀 할까요? 옛날에 인류. 자, 옛날에 인류가 지능이 갑자기 레벨업 된 데도 있을 때, 인류가 지능이 갑자기 확 좋아졌대. 어떤 때 그랬냐면은 인간의 오래된 기록들을 뭐 500만 년 전에 인간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 옷 입고 나왔는데 괜찮나요? 하얀 옷 입고 나오다가 한번 노란 옷 입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출생했는데 인간이 이게 참 무기가 없어. 그냥 뭐 잘 뛰지도 못해. 달리기도 못하고 힘도 없고 이빨도 그냥 뭐 마치 우리 소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빨도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잖아요. 손톱이 길기를 해. 뭐가 있어? 육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근데 인간은 나약한 육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고 또 손발이 자유로워. 손발이. 또 직립보행을 해. 물론 이제 고릴라도 직립보행을 합니다만 고릴라가 인간처럼 직립보행은 아니죠. 고릴라가. 근데 이제 이 갑자기 머리가 확 비역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할 때가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골수를 먹기 시작했대. 골수. 왜 골수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사냥이 굉장히 어려웠어. 옛날엔 또 뭐 이 곡식 같은 거가 별로 없었겠죠. 지금 이제 곡식은 이제 우리가 정착색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농업을 하면서 된 거고 그전에는 뭐 열매나 따먹고 바닷가에서는 이제 조개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냥하기가 참 어려웠어. 사냥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도 뭐 사자가 사냥할 때 사냥 잘 성공합니까? 사자나 호랑이도 사냥 잘 못해. 굶어 죽어요. 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자가 많아. 인간은 먹을 게 하도 얼마나 없었겠어. 근데 이것들이 다 먹고 간 거. 사자가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육식은 안 해요. 이제 죽어가지고 썩어가는 것을 먹거든요. 독수리는. 독수리가 다 해체하고 나면 그러니까 매 같은 경우에는 매는 이제 살아있는 걸 갖다가 사냥을 하잖아요. 매, 수리, 뭐 매 이거. 근데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을 절대 안 건드려. 죽은 것만 건드려서 먹습니다. 독수리가 다 해체하고 나면 나중에 남아있는 게 뭐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는데 뼈 안에 이제 골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뼈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두들겨서 이렇게 인간은 머리가 있으니까 뼈를 또 두들겨서 하니까 그 안에 골수가 있더라. 골수니까 뼈 안에 있는 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더욱더 빨리 진화를 했다 그럽니다. 뭐 과학자들의 얘기니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믿어줘야겠죠. 그때부터 인간이 뭐 진화했다 그래요. 골수.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내가? 아무튼 처음에 뭔 의도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그 사이에. 얘기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말이에요. 주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거꾸로 해버렸네. 아무튼 주가가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어. 2950까지 왔고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2004년, 2005년부터 2008년, 2007년까지 그 3년 동안에 지수가 4배가 올랐다. 4배. 4배가 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2000년도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밀레니엄이 2000년에 시작됐고 밀레니엄 2000년이 밀레니엄 아니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밀레니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IT 버블 99년도 2000년도가 2000년 초까지가 2000년 1월 1일까지가 IT였어. 근데 200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IT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97년도에 외환위기 때문에 팍 줄어들었지만 미국은 90년도에 무지하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IT 버블 때문에. 근데 2000년 1월 1일에 미국의 나스닥이 딱 고점을 쳤습니다. 1월 1일날 고점을 치고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으로 2004년도까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9.11 테러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우리는 월드컵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월드컵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라크로 들어갔는데 뭐 헬기가 그때 뭐 부닥쳐가지고 사고가 나고 많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라크를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이 양반이 아주 또 무자비한 폭군이었는데 이 양반을 잡아가지고 생포해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사형당하죠. 후세인 기억나시죠? 근데 후세인에 이라크 들어갔더니 이라크 들어가니까 핵시설이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핵시설 없었어. 그래서 이제 많이 부시가 욕을 먹었죠. 부시가 그때 들어간 게 이라크 증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이라크 들어갔더니 핵이 없었어.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란은 아닙니다. 이란은 핵시설이 있어요. 핵을 개발하고 있고 본인들이 인정하잖아. 본인들이 우리는 우라늄 농출을 해야 되겠다. 우라늄 농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건 안 된다. 우라늄 농축을 뭐 조금 해가지고 핵포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이제 핵포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이란은 안 돼. 우리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폭격을 한 거고. 근데 이란 내에서도 지금의 정부를 이끄는 강경파 말고도 온건파들이 있습니다. 그 온건파의 대표가 지금 이란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이란 국민의 상당수는 온건파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만 하게 되면은 어쩌면 그러면 이란이 핵 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우리가 꿈을 꾸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어느 정도 본때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골치 아픈 나라가 이제 북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악의 축 그러자. 악의 축 옛날부터 악의 축 그러잖아. 악의 축에서 이란이라든가 북한 이런 데를 거론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악의 축에 또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악의 축 북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슬슬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낸다 그러죠. 편지를 보내면서 야 니네들 조금만 기다려라. 니네도 이란처럼 꼰대를 보여줄지 몰라. 이렇게 하니까 이란을 폭격하니까 북한이 또 겁을 먹겠죠. 중동하고 한반도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중동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할 수 있고 한반도에는 한국이 폭격할 수 있겠죠.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란 폭격을 보면서 약간 또 움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핵협상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란 끝나고 나면 이제 북한으로 갈 테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트럼프 자존심 상하게 트럼프의 친서를 갖다가 접수를 거부했어. 자식 봐라. 이렇게 트럼프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수가 좀 많이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헛된 꿈이지만 혹시 한 8,000포인트까지 가지 않겠어? 헛된 꿈이지만 4, 5,000포인트까지는 바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에 3,000까지는 갈 것 같아. 일단 3,000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 3,000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별 어려움 없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하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증시 조정 받은 게 역사가 길죠. 지난 10년 동안 별로 못 올랐어. 2,000포인트에서 지금 올라온 게 이게 2,000포인트 올라온 게 2007년도에 올랐다고 2007년도. 그때부터 지금 뭐 20년 다 돼가잖아요. 20년 다 돼가는데 겨우 올라온 게 지금 뭐 800포인트 올라온 거야. 800포인트, 800, 900 올라온 거야. 3,300 따지더라도 뭐 진짜 얼마 안 올랐죠. 2000에서 지금 3,300이니까 얼마 안 올랐단 말이죠. 몇십 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예? 괜찮아. 20년 동안에. 거의 20년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될 때가 되었어요. 되긴 되었어. 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증시가 지난 3년 동안 지구에서 이 플래닛에서 지구라는 데서 가장 꼬라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앞으로 3년 동안 기록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리 되면 여러분이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다이나믹 하잖아요. 다이나믹 하잖아. 한국에 대해서 이제 팬덤이 많은 건 그런다.
대한민국 애들은 정말 특별해. 놀라운 눈부신 95년도만 하더라도 이태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였는데 95년도에도 2025년 30년 만에 이태리를 이제 넘어서려고 그래.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게다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또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게다가 또 음악, 대중음악 이런 것들이 열광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팬들이 많아요, 한국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보니까 네팔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 게 꿈이야. 천국이다 그래요. 그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경제가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겠죠. 한국민들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 욕심만큼은 대단해. 그 욕심이 과해서 문제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의 욕심을 이룰 것이다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4,000포인트가 될지 5,000포인트가 될지 모르지만 가보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모든 것을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국제 정세가 대한민국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란은 종교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쪽 중동이 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 좋아요. 그 제국주의 역사에서 제국주의면은 제국주의의 원조가 뭡니까? 알렉산더. 인도까지 그냥 들어갔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징기스칸. 세 번째가 누구예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국주의라기보다 일종의 영웅이죠.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 근데 대제국의 공통점이 종교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다 이거야. 니네들 종교, 그래,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십자군 기독교가 좋다, 뭐 이슬람이 어쩌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에 가서 우리의 성지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없었지. 예루살렘을 갖다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와서 예루살렘 차지했다가 또 공격당했다. 그 반복됐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의 시대에는 징기스칸 제국이 있고 그 안에서 이슬람 교도든 불교 교도든 기독교 교도든 다 평화롭게 살았대. 유대교고 그냥 다 살았어. 그리고 그게 대해서 징기스칸은 아무런 간섭 안 해서 그래 니네 종교는 잘 믿어라. 근데 내 법을 어기지 말아라. 내 법은 뭐냐? 평화롭게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법이야. 그 징기스칸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종교의 자유가 아주 자유롭고 종교 가지고 싸우진 않죠. 내 친구 중에는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불교가 이제 대세고 이슬람은 거의 없고 또 뭐 조로아스트교도 없고 힌두교도 없잖아요. 뭐 없어. 근데 다른 나라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이제 독립될 때에 영국에서 독립됐잖아요. 독립될 때에 독립 이전에도 이제 이슬람과 이제 힌두교도가 많이 싸웠어.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교도를 이제 분리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만들어진 처음에 이제 파키스탄이었죠, 두 나라가.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다 위로 가라. 위로. 인도에 위로 가고 인도는 그냥 힌두교만 있어라 해가지고 나라를 따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따로 만들어줬는데 그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파키스탄 쪽으로 이제 이주하려는 사람들, 또 파키스탄 영토에 있는 힌두교도들 대량 학살, 그래도 보복 학살 엄청 났어요.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교도들의 대량 학살이 있었고, 또 인도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의 학살 이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가끔씩 한번 싸우잖아. 지금도 가끔씩 테러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엄청난 그 학살이 있었고, 나중에는 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원래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나눠져 있었는데 이 서파키스탄이 이제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됐죠. 근데 보니까 이 파키스탄이 자기네 서파키스탄만 다 가져가는 거야. 예산을 다 가져가고 동파키스탄은 예산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독립운영을 합니다. 동파키스탄 지역이 이제 펀잡 지역이죠. 원래 곡창지대인데 여기서 생산된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야. 자기들 먹으려고. 스파키스탄이. 그래서 이 펀잡주의 방글라데시인들이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백만이 죽었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우리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대. 지금은 열심히 봉제 공장도 돌리고 해가지고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튼 원래가 그게 곡창지대였어요. 펀잡 지금도 곡창지대지만 참 홍수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볼 때는 항상 좀 불쌍한 마음으로 봐줘야 된다. 저 사람들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단지 그러면 그 종교의 그 허울 때문에 아주 그 급속한 성장 못하고 있죠. 이제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돈이 이놈의 돈이 말입니다. 이 돈이 모든 인간의 의욕의 핵심이야. 돈이라는 게 없었다면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우리가 많이 쌓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사자가 자기 먹을 거 쌓아놓는 거나 똑같아요. 사냥이 제가 항상 잘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도 불안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 본능에 의해서 돈을 쌓아놓는 거야. 쌓아놔서 내가 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인간도. 뭐 동물과 똑같아. 이제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그 돈이라는 것을 갖다 계속 벌다 보면 그게 중독이 돼.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벌려고 그러는 거지. 마치 우리가 술 중독되듯이.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이. 돈이라는 데 중독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스크루지 뭐 이런 거 배웠지만, 그 돈에 중독되는 게 좀 나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 그게 문명 발달의 핵심 동기가 돼. 경제 발달의 핵심 동기가 됩니다. 돈이라는 게. 그 무형의 돈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우위에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제가 원래 말투에 좀 나오지만 제가 경상도 삼천포 출신입니다. 지금은 사천이죠. 경상남도 삼천포 출신이고 그 삼천포 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회가 유명하죠. 회가 유명한 도시인데 지금도 왜 회가 유명하느냐? 통영과 붙어 있거든요. 통영은 섬이고 원래 섬이죠. 이게 옛날에 충무라 불리기도 했고 통영이 섬인데 그 섬과 지금 달려났지만 그 마주보고 있고 또 한쪽에도 여수랑도 마주보고 있어. 여수는 이제 전라도지만 여수랑도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수, 삼천포, 통영이가 한려수도 아닙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 동네고 지금도 좀 그래도 덜 오염됐어. 물이 괜찮아. 그래서 그쪽에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생선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살아. 그러다 보니까 회가 맛있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통영과 삼천포가 회가 맛있는 거고 그리고 삼천포는 지금도 회가 제일 유명해. 횟집이 제일 많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삼천포로 회 먹으러 많이 온다 그럽니다. 전 지금은 가끔씩 가보지만 누가 돌아가셨을 때만 가고 그래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고 지금 뭐 그러지만 어릴 때 왔어요. 제가 어릴 때 8살 때 왔으니까 8살 때 어릴 때 하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와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쭉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서울서 있어요. 중대 다녔거든요. 제가 중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때 좀 경영학과 가면 돈 좀 많이 버는 줄 알고 제가 경영학과 갔습니다. 근데 경영학과 간다고 돈 버는 거 아니더라고. 취직은 뭐 비교적 수월하게 되는 그런 과였는데 제가 지금 이제 살아온 인생이 좀 되니까 이제 과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왜 경영학과를 갔을까? 어찌 보면 경영학과가 경제 전체적인 인문 어떤 과학이라든가 인간의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죠. 경제 학도 좀 배우고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비롯해서 뭐 생산 관리 이런 거 막 하니까 좀 배우긴 배우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 제가 워낙 공부를 안 해서 그러나 많이 배운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공대를 갔으면은
수학도 공부하고 무슨 원리도 공부하잖아요. 삼용화학과 무슨 우리 다닐 때는 이제 뭐 화학과가 인기 있어요. 화학과 무슨 뭐 요즘은 조선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과를 나왔으면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이 경영학과는 그냥 두리뭉실해. 뭐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뭘 배웠지 내가? 두리뭉실해.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우리는 옛날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업 이런 게 있어요. 상업 인문계에서도 상업 선택으로 있어요. 그래서 상업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강했나 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상업 듣고 또 상업 점수가 좋았어요 남들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인문계에서 이제 부기시험 봤거든. 부기시험 봤는데 다들 부기 같은 거 싫어하잖아. 근데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기 3급 그 합격하고 아마 대학 가서 내가 부기 2급을 딴 것 같아. 대학교에는 부기 따는 이런 건 없는데 그 이제 회계학이 있단 말이에요. 회계학이 있는데 그 교수가 뭐 부기 2급을 따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그 부기 2급 딴 걸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뭐 어째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기 2급을 땄어. 근데 부기라고 하는 게 차변 대변 해가지고 사실은 원리가 단순해. 근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 그때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대. 그리고 그 회계과 교수가 고 이름도 생각나. 고 무슨 뭐 교수였는데 그 얼굴이 조금 어 뭐랄까 원시인 스타일이었어요. 원시인 스타일. 수염도 그때 길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툭툭하게 약간 원시인 스타일인데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들 회계학은 뭐 빵꾸나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회계학 잘 봤어. 왜냐하면 좋아했으니까. 경영학까지만 회계학을 좀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졸업해서도 물론 졸업했을 때는 제가 증권사로 들어간 건 아니고 졸업해서도 졸업해가지고 취직했죠. 일반 그 대기업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기조실에 있어요. 기조실에 쭉 오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퇴직할 때는 제가 과장 2년차로 퇴직을 했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애널이 되고 근데 팍스넷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죠. 팍스넷에서 팍스넷에서 한 2, 3년 있습니다. 3년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경제TV로 와가지고 한국경제TV에서 가장 오래 있어 한 20년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20년 더 있었나? 한국경제TV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경제TV도 이제 그만둬버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 되나 개인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회원 모집하잖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는 내 개인적으로 모집합니다. 개인적으로 모집하니까 자유롭다. 자유로워. 소속이 없어. 자유인이야.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겠죠. 요즘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옛날에는 뭐 MBC, KBS 소속이었다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지고 또 이제 프리랜서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일종의 프리랜서야. 지금. 프리랜서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방송국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안 뺏겨도 되고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연구한다고 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그걸 더 미주알 고주알 그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주알 고주알 그 강의하면 재미가 없어 강의가. 그냥 방송은 좀 간단하게 카카오가 올라요. 카카오 다 돼요. 카카오페이 얼마 갑니다 저거.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니까 나쁘지 않네. 매수자 들어오니까 사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눈에 팍팍팍 들어오지. 그걸 갖다가 카카오페이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 옛날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카카오도 이제 카나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하면은 다들 줄고 있어. 줄고 있어. 제가 옛날에 원자력 관련돼서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원자력. 부산 에너빌리티 옛날 원자력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뭐 몇 도에 어떻게 되고 하더니만 다들 줄고 있어요. 재미없대. 지루하대.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부산 에너빌리티가 미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원자력의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집어버리고 그런 거 이제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건 이제 내가 알고만 있어. 여전히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아까 제가 돈 얘기를 좀 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저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식하는 게 즐겁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지. 너 맨날 앉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말라가잖아. 저 얼굴 보니까 말라가는 것 같지는 않죠? 뺑뺑하지? 뺀질이잖아 아직까지. 인간이 말라간대. 어떤 놈들은 나는 독일이다. 나는 조지아야.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독일 가 있고 한 명은 조지아가 있습니다. 조지아가 그 유럽의 어디야? 거기죠? 그 동유럽이죠, 조지아. 그래서 제가 조지아 간다고 그러길래 야 조지아에 우박 난 우박 온대 우박. 조지아 지금 태풍 불었대. 그러면서 제가 농담도 하기 그랬는데 한 놈은 또 이제 독일 가가지고 독일에 딸이 독일에 있대요.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딸 만나가지고 음식점 가서 뭐 올리고 그럽니다. 맛있다, 맛없다. 근데 독일은 웬만하면 3만원이더만 한국 돈은 3만원 넘어가더만 한 끼가 1인당 한 끼가 3만원이 넘어가. 아 저는 너무 비싸 그거 그죠? 너무 비싸지 않나? 3만원씩 먹고 한 끼는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 별대로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거야. 3만원 얼마더라고. 근데 제가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태국 얘기 많이 하지만 베트남 태국 같은 데 가면 가격 싸잖아요. 여자분들 좀 싫어하시죠? 여자분들은 저희 집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유럽을 엄청 좋아해. 유럽을. 저는 그럽니다. 야 그거 비싸서 그거 가겠냐고. 난 저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그 베트남이 좋다. 가면 싸잖아. 얘기하면 아유 맨날 싼 것만 찾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싸구려를 보이잖아. 아니 근데 비싸게 먹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도대체. 그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유산 같은 거 다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런데 갈 처지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처지가 안 되냐면 저도 뭐 남들처럼 꽤 좀 이쪽에 있으니까 여행 다닐 만한 정도의 그 돈을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처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맨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내 낙이니까 주식을 연구하고 뭐 경제를 연구하고 이게 제 낙이란 말이야. 낙이니까 그거를 팽개치고 제가 여행을 간다? 그게 좀 어렵잖아. 그 마음이 안 내켜 그렇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여행 자주 갑니다. 유럽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뭐 독일도 가고 영국도 하여튼 다 돌아다녀 맨날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제 대리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 우리 와이프가 나 대신 가서 충분히 구경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나는 그거 별로야. 괜히 뭐 고생하면서 뭘 이렇게 다녀. 그냥 TV 보면 다 나오는데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저도 어느 순간에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신전잡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생각은 여행 다니면서 뭐 요즘 워낙 다들 얘기 들어보면은 호텔 가면은 유튜브 빵빵 터진대. 그러면 좀 좋은 호텔 가가지고 그 인터넷 잘 되는 호텔 가가지고 거기서 방송하면 되지 뭐. 그리고 여행 좀 다니자.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집사람을 꼬시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아 그거 좀 그만하고 여행 다니잖아 보고. 근데 야, 난 주식 이거 안 하면 낙이 없다.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래서 이제 타협 본 게 내년이나 9년쯤 돼서는 이제 그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방송하자. 그래서 유튜브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노트북까지 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 제가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여기는 방콕입니다. 여기는 제가 맨날 얘기하던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베트남 얘기 제가 많이 했죠. 베트남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생긴 것도 비슷해. 물론 남쪽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베트남 다낭에서 여러분한테 방송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신변잡기 얘기를 많이 하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 이번 주 전망과 전략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종목들이 너무 잘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종목이 잘 나가요. 그래서 그 회원 모집 간 거는 끝에 할게요. 끝에 지금 회원 모집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문의 들어오는데 회원 모집은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왜냐면 방송을 1시간짜리 방송 듣기 힘들어 하니까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인천여 회원 가입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일관되게 맨 끝에다 해놓으면은 찾기가 쉽잖아. 방송 다 안 돼도 뭐 맨 끝에 보면 회원 모집 광고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 끝나갑니다. 지금 58분이 나갔네. 예? 야, 1시간 지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마지막 부분에 회원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카카오가 요거는 이제 시간에 그리고 프리마켓 얘기고, 카카오가 마감된 게, 1. 거의 2% 상승해가지고 51,500원에 마감됐죠. 본장에서. 카카오가. 본장에서 51,500원에 마감됐는데, 제가 타이틀도 그렇게 달았죠. 타이틀도 AI의 항제다. AI. 미래의 문명은 AI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AI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CIA나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서도 경제 파트가 있습니다. 경제 파트. 이 경제 파트는 뭐 하느냐면은 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가지고 관련자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정보원에서도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 또 해외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많이 정보를 줄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 정보가 중요하고, 따라서 AI 관련된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AI가 될 테니까. 팔란티아 아시죠? 팔란티아가 국방부에다가 미국 국방부에 납품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팔란티아가 뭐 했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 전략까지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팔란티아가. 미국 국방부에서 채택을 했단 말이죠.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 모든 것은 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원래 인터넷도 원래 군에서 쓰던 거란 말이에요. 미국 군에서. 미군에서 쓰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민간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 팔란티아가 국방부에 납품한 이것도 곧 조만간에 이제 일반으로 갈 겁니다. 코카콜라, 애플, 또 뭐 아마존 이런 데로 가가지고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고객의 지금 성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 요즘 들어서 고객이 단 걸 좋아해, 단 거. 요즘 고객들이 블랙을 좋아해, 블랙을 좋아해.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다음 제품이 블랙웰인가? 하여튼, 블랙이라는 말이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어. 요즘 보면은, 제가 요즘 산책하러 가면은,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티 색깔이 까만색이야. 저는 지금 노란색을 입었습니다만. 그래서 진짜 이번엔 블랙이 유행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패션 업계에서 제시하는 거야. 이번엔 블랙입니다. 컬러를 블랙으로 가십시오. 이번엔 노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고객 사에게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번엔 디자인이 배꼽이 드러나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 통이 넓어질 것 같아요. 고객들의 짝 달라붙는 것보다 짝 달라붙는 게 이제 흉측하대. 이제는 덥대. 그래서 좀 헐렁헐렁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나팔바지는 아니지만 헐렁헐렁한 스타일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의 제시입니다. 그게 팔란티아란 말이죠. 팔란티아 국방부에 납품한 것들이 이제는 대기업으로 사회각객단체로 이런 쪽으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번 신정부에서도 이제 AI 쪽으로 해가지고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정부 지방단체, 정부하고 국가 지방단체에서도 AI 도입을 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솔트룩스 같은 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솔트룩스나 코난텍 같은 게 그래 올라가는 거다. 지금 뭐 솔트룩스 빨간 딱지부터 코난텍도 빨간 딱지 붙었는데 며칠은 좀 내렸습니다만은 이게 급등한 이유가 신정부에서 AI 정부를 지향하겠다. 그래서 100조를 투자하는데 정부와 지방단체에서 많이 발주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의 AI 발주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그런 이제 전략이 되겠죠. 공무원 수를 좀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AI에 지향하는 바겠죠.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간의 프리마켓 데이터니까 이제 본장에서는 솔트룩스가 마이너스 8%, 6% 빠졌구만. 6.06%. 06% 빠지고, 똑같네, 이거는. 이게 빨간 탁지 붙어가지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안 했나 보다, 그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4% 상승으로 나오지만 원래는 6.53% 상승으로 나왔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아무튼 그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는 이번에 많이 못 올랐지만 이게 이제 AI의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네이버도 좀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카카오가 왜 많이 올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카카오가 예전에 연강 17만원까지 갔던 연강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낙폭이 심했다. 단순히 보면 그런 거야. 주가가 17만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51,000원이야. 51,500원. 그러면은 뭐 3분의 1 가격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는데 대한민국 대표 IT라는데 3분의 1 가격이야.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냐? 단순히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하나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샘 올트만의 오픈 AI 세계 최고의 AI 기업 챗GPT를 만드는 AI 기업 이 AI 기업과 카카오의 동맹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샘 올트만의 말에 하면은 우리는 카카오에서 AI 우리가 AI라 그러면 AI가 뭐 처음에는 AI 챗봇 얘기 많이 나죠. 채팅을 할 때 챗봇. 근데 샘 올트만 얘기가 뭔 얘기를 했냐면 AI의 에이전트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란 말은 뭐 외국 갈 때 에이전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수술 먹는 사람 에이전트.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태국이나 뭐 이슬람 같은 데 가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정보를 구하죠. 정보. 그런 사람들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의 에이전트. AI를 활용해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중간에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그게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카카오와 그 오픈 AI의 그 합의 내용이 카카오가 앞으로 AI 에이전트의 플랫폼이 되겠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뭐 지방자치단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에 와가지고 카카오의 AR 생태계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것도 전 세계 글로벌 1등 기업 그걸 지향하겠다는 거죠. 뭐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이루어질 수 있고 꿈이 주가를 만들지만 그게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허풍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카카오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카카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야. 참 영역을 겪었죠. 우리 팬데믹 때 워낙 카카오가 많이 주가 올라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급락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원성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아니 이게 다 사기야? 혹은 이제 니네 먹튀했지 먹튀. 근데 이 주가의 상승을 만든 것은 인간의 꿈이죠. 카카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샘 올트만이 카카오에 와가지고 니네가 AI 플랫폼,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그 꿈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꿈. 니네가 미래 세계의 왕이 될 거야. 제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왕이 될 상인가? 카카오 AI의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이제 제목도 달았는데 그리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정부에서 좀 많이 이게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많이 제재를 받고 뭐 다시죠. 카카오 페이도 그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뭐 콜 말아주기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범수 의장이 또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카카오가 많이 주가가 대중의 편견에 의해 가지고 카카오 저 나쁜 새끼들이야 해가지고 그런 편견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대표 종목이 뭡니까? 아마존 또 알파벳 유튜브랑 알파벳 유튜브와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이 알파벳이니까 구글이나 우리 메타 같은 종목들은 주가 별로 안 내려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저 모양이 됐을까?
카카오는 3분의 1보다 더 내려가고, 네이버도 지금 뭐 반토막 나 있고, 40만원, 옛날 44만원 갔었는데,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를 제 모양이니까 하는 건데, 지나치게 주가 많이 하락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또 이제 AI 얘기를 하니까, AI가, 국정의 제1목표고, 국정의 제1목표는 경제고, 그 제1은 AI다 얘기를 하니까, AI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뭐, 서로 난투를 벌이고 있죠. AI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90년대 말 IT 버블 생길 때처럼 그렇게 지금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 주가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많이 올랐냐 하는 건데, 그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이.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인데, 오라클. 오늘 7% 올랐죠? 오라클. 한번 봐보자고, 차트를. 오라클이 7% 올랐는데, 오라클이 왜 올랐느냐? 오른 이유는 딱 그겁니다. 내년도에 가장 빨리 발전할 기업이라, 자기네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거야. ORCL이죠, ORCL. 오라클. 어제하고 오늘 가장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했어요. 어제가 더 많이 올랐나? 오늘은 이제, 오라클의 주가가 7% 올랐고, 어제는 더 많이 올랐죠. 오라클이 지금 이제, 갑자기 팔란티아가 막 난리치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이 또 난리치고 있어. 지금 이제 고점을 훌쩍 돌파하고 있죠. 단순히 다른 건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데이터 센터가 무지하게 잘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때문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오라클이. 근데 또 어제 카카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카카오가 뭔 얘기 했냐면,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가 뭔 얘기 했냐면, 경기 북부 지역에 6천억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핵심 R&D 기업을 그쪽에다가 두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많이 이랬네, 오라클.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카카오가 IT 본연의 기업으로 돌아오는구나. 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얘기였죠. 어제 주가는 이제 그닥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올랐죠. 그래도 2%가 어제 장이 나빴는데 2% 올랐으니까. 비록 연봉 2개지만 매물 소화는 뭐 필연적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때도 제가 매물 소화될 때 곧 돌파할 것이다. 45,000원, 46,000원 돌파할 때 물량을 실으라 했죠, 제가. 46,000원 돌파할 때. 46,000원이 바로 여기인데, 제 말대로 46,000원 갭 상승해가지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몇 프로 올랐냐면, 종가 기준으로 16% 올랐네요, 16%. 그날. 46,000원 돌파할 때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급등이 나오니까 물량을 실어라. 불과 5일 전입니다. 5일 전. 이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아침에 갭상승해서 팍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또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받을 위치도 하니까 또 이제 조정이란 말이에요. 조정인데 저는 계속 그 차트는 반복이 되죠. 이 차트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요 차트의 반복. 요 반복되는 흐름이다. 근데 요게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똑같이 이 형태가 똑같이 되지는 않으니까 요거랑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똑같은 거야.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 오라클이 급등을 하고 팔란티아가 급등했던 그 맥락과 똑같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대장교수의 카카오. 그래서 아마 똑같은 모습으로 좀 주가의 조정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방향성과 탄력도에서 방향성을 중요시하라 했죠. 방향성. 카카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AI 대장이고 글로벌 AI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AI 기업이 시장의 중심이다. 카카오는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가 내려올 때를 노리자. 드디어 이제 지난 주말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카카오가 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5만 원이 기준입니다. 5만 원. 그래서 5만 원대 저는 욕심인데 이것도 5만 원대 아래에서 사면 무조건 못 나와봐요. 5만 원 아래에서. 그래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뭐 전쟁도 있고 하니까 주초에 5만 원대 아래 내려올 수 있습니다. 5만 원대 아래 내려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살살 모아 가시면 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주식은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5만 원대 아래 모아 가시면 먹어요. 제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핀테크 종목이 흑자 전환되면 더블 난다 그랬잖아요. 핀테크 기업이 흑자 전환 더블 난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겁니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3만원에 무조건 사라. 3만원에. 3만원에 사면 6만원을 팔 수 있어. 내가 보장할게. 흑자 전환 한다는데 그 얘기를 제가 상반기 내내 1월달부터 4월달, 5월달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5천원 근처까지 갔다 좀 밀렸는데 더블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슈퍼챗 써야 됩니다. 슈퍼챗. 카카오페이를 하신 분들은 저한테 슈퍼챗 써야 돼. 요가 역시 맞았어. 그래, 요의 말이 맞았어. 한번 쏘자. 자, 카카오페이를 사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써야 돼. 그런데 제가 슈퍼챗 쏘라고 계좌 같은 거 안 알려주죠? 네, 안 알려줍니다. 제가 뭐 정치 유튜브도 아니고 뭐 슈퍼챗까지 하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를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대박나면 한 번씩 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진짜 한 4,000포인트 가면은 코스피가 4,000포인트 가고 카카오가 지금 한 10만원을 돌파하면 카카오페이가 여기서 또 더블 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여기에 슈퍼챗 계좌입니다. 한번 쏘세요. 라고 이제 계좌를 갖다 보여줄지 몰라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걸 하기엔 제가 얼굴이 너무 낯이 너무 두껍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착한 여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근데 사람이 착하면 안 돼. 그죠? 착하면 안 되고 독해야 되는데 말이야. 독해야지 이게 이 어려운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하여튼 그랬고 카카오페이가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좀 있어요. 다른 데보다 좀 있어요. 7조 9천억이야. 근데 제가 옛날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이게 핀테크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융계, 세계 금융이 핀테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것이야. 조금 길게 봐야 되죠. 알리페이가 핀테크의 중심이고 핀테크.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여러분 카카오페이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할 것이다. 대출을 중개하는 기관이 생기고 그 중개하는 기관에서 그냥 인터넷상에서 중개될 것이다. 훨씬 더 비용이 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자는 훨씬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허용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요즘 스테이블 코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수혜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달러랑 등가로, 원화와 등가로. 내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면은 지금 뭐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고, 미국채를 매입해 놓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감독을 하겠다는 감독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2천억 달러 수준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2조 달러 규모로 갈 것이다. 2조 달러.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니까 2천조야, 2천조. 2천조 넘어가죠. 3천조 됩니까? 2,700조? 2,700조의 규모로 커질 것이다. 그 얘기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금융이 빠르게 이제 진화하기 시작했다. 금융의 세계가, 핀테크의 세계가 빠르게 디지털하게 되기 시작했다. 벌써 우리가 지폐나 이런 것을 안 쓴 지가 꽤 됐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는 구경도 못하겠어. 가끔씩 이제 제가 요즘은 골프 잘 못 칩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몸도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저 치기도 귀찮고 우리 친구들하고 그 골프 칠 때 이제는 1,000원짜리 쳐 1,000원짜리 좀 쫀쫀하죠. 그때 우리가 1,000원짜리 지표를 봅니다. 1,000원짜리 지표 보기 어려워요. 이제 계속해서 동전 본 지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동전이 지금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구경한 지 오래됐어. 젊은 친구들은 또 뭐 동전 가지고 하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그 선물 왜 선물 그 뽑기 있잖아. 선물 뽑기 인형 뽑기장 거기 할 때도 다 이제 그 카드로 해. 그 PC방에서 다 카드로 해. 뭐 코인으로 안 하더라고. 코인이 뭐 그 코인이나 이제 기계가 좀 복잡하잖아. 카드로 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통화가 없어져 가고 있어. 통화가 사장되고 있어. 옛날에는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화가 사장되는 게 많이 있었죠. 금화가 자꾸 다르니까 악화 그러니까 금이 이제 좀 달아 빠진 이제 옛날 금화를 갖다 많이 통용을 하고 신 금화는 금고에 넣어놔버려. 금화가 다를까봐. 그래서 그래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의 악화는 지폐나 동전 같은 게 악화야. 현물 통화.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가 이제 지금 양화야. 다번 이제 그 디지털 통화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 그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통용화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완전히 범용화되면은 젊은 친구들부터 해외 갈 때에 그냥 스테이블 코인 몇 개 자기 지갑에 넣고 갈 거야. 온라인 지갑에. 그래가지고 온라인 지갑에 넣고 가가지고 거기서 차 쓰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폐 교환을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안 들어가잖아. 얼마나 편해. 잊어버릴 염려 없잖아. 그 나라 가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내가 이 내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현금화 쓸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굳이 돈을 갖다 바꾸지 않아도 지폐를 바꾸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다 쓸 수가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너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결제가 된다면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 뭐 카드를 쓰고 또 이제 페이가 있죠. 카카오 페이를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미래 세계에서는 그냥 코인에 돈 넣어놓고 그 코인 가지고 그냥 다 결제할 거야.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결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굳이 화폐가 왜 필요하냐? 굳이 달러니 위안이 이거 왜 교환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될 거란 말이죠. 편하다 이거지. 편하다.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조만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2조 달러가 될 것이다. 지금 2천억 달러인데 2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10배가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화폐가 이 금융의 세계가 바뀌어 나간다. 그만큼 또 은행의 역할도 바뀔 겁니다. 은행도 지금 사양산업이야. 은행도 카카오나 이런 데처럼 디지털 은행, 인터넷 은행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이쪽에서는 앞으로 뭐 대출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중개하는 걸 많이 할 겁니다. 중개. 아마 앞으로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여원은 신용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이 좀 필요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쫙 됩니다. 제가 핀테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새로운 핀테크입니다. 여우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여우 코인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쭉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기초 자본이 5억이랍니다. 필요합니다. 5억을 조달해야 제가 여우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우 코인은 어디서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우 코인은 주로 디즈니랜드라든가 이런 데 쓸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일반으로부터 돈을 직접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중개해 주는 데가 이제 앞으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데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페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보안상 안전한 그런 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것이고 카카오페이의 미래는 그런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사건이야. 사실은 카카오페이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카오페이가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 이미지.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유 저거 뭐 작전 붙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작전 같은 게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페이를
개인들이 삽니까?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 자,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어저께 좀 팔았지만 기관들이 많이 샀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믿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야.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게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주가 상승의 이유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보니까 또 NHN, 넥슨 게임즈 이런 게 많이 올랐어. 넥슨 게임즈는 물론 이제 텐센트가 넥슨 게임즈를 인수하는 이 넥슨이죠, 넥슨. 넥슨은 인수하는 이 많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 10% 올랐고 프리마켓에서 2% 올랐는데 프리마켓에서는 좀 내렸으니까 아마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내려왔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넥슨을 비롯해서 카카오 게임 같은 이 게임 회사들도 앞으로 뭐랄까 IT 또 AI 이런 것들의 중요한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게임주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정부 들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수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규제의 해제라고 봅니다. 규제의 해제. 궁극적으로 규제가 많이 해제될 수 있다. 규제. 옛날에 중국이 성장할 때마다 규제를 하나 해제할 때마다 중국이 급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코스피가 급등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전망, 또 경제 전망은 뭐를 규제에 대한 해제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해제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가했다 이거죠. 미일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윤 정부에서는 포용적으로 나왔는데 반면에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적이었죠. 근데 이게 좀 풀어질 것 같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중국과 관계가 풀어진다면 뭡니까? 한화연령이 해제될 수가 있고 중국에서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얘기하면 우리가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또 여행 많이 갈 수 있다. 여행 관련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한국 사람들한테 무비자였단 말이에요. 무비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한국도 중국 사람한테 무비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곧 나온다 그래요. 무비자. 여러 가지 보안 조치가 나와야 되겠지만 무비자 관련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여행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같은 것들. 카지노 같은 것도 많이 할 겁니다. 파라다이스도 좀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제주도에 드림시티를 가지고 있는 또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처럼 시티가 아니라 드림타워 쭉 주가 올라가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YG엔터, SM, JYP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고 카지노가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이제 면세점, 호텔 신라 이것도 올라갈 수 있죠. 호텔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항공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중국 관련 수혜주들. 그래서 중국 관련 수혜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북한주들이야. 북한주들. 북한주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뭐 북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전 정부에서는 각을 세웠잖아. 그래서 쓸데없이 뭐 오물풍선도 날라오고 또 쓸데없이 뭡니까 확성기하고 이게 사실은 참 치졸한 싸움이거든. 확성기 해가지고 그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뭐랄까 이제 뭐 자존심 싸움인가? 웃기는 애들 장난 같은 거죠. 거기다가 학생기로 깨끗이 떠들어가지고 뭐 무슨 북한 주민, 강화도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돼가지고 뭐 월북하고 월남하겠습니까? 그냥 서로의 그냥 트집 잡기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생기를 멈춘다 그러니까 북한도 멈추고 해가지고 일단 강화도 주민들이 아유 조용해서 좋다, 잠 잘 온다. 그래서 어제 또 북한주들이 올랐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과의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신정부에서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많이 노력할 것 같고. 트럼프의 속내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란과의 핵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북한이야. 북한한테 친서를 보냈다고 그래. 근데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뭐라 합니까? 리어세트. 우리는 다시 김정은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결국 김정은이가 받아줄 거야. 그런 이제 기대감. 이번에 이란 핵협상 끝나고 나면 북한으로 갈 거야. 봤지? 니네 협상을 거부하면 폭격한다. 이런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한 번씩 공격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왜 그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나하고 김정은이 친해. 김정은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야. 라고 또 이제 당근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제 생각에는 올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회담이 있는데 에이펙 회담 이전에 뭔가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친서 외교를 다시 시작하거나 뭐 누가 이제 지난번에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런던에서 회담했잖아.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지금 만나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1차 1기 그 트럼프에서는 스웨덴에서 많이 했죠. 스웨덴. 이번에도 스웨덴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스웨덴에서 하고 베트남에서 하고 베트남 그러니까 미국이 친한 나라가 스웨덴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베트남이 또 북한과도 관계가 괜찮죠. 그래서 두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친한 나라에서 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물밑으로는 베트남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아마 물밑 접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아마 그 트럼프의 밑에 수하 밑에 그 실무 담당자는 뭐 베트남의 어느 호텔에서 계속 서로 만나가지고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소위 그 남북 경협주의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아난티 지난 목요일 날 26% 올랐고 금요일 날도 7% 올랐습니다. 분장에서 계속 올라가죠. 또 주가가 내려올 듯 하면 매수가 쫙 들어옵니다. 아래에서. 좀 이제 매물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매물 나와. 매물 나와서 쭉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물 받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죠. 이란 폭격이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런 식의 그 계획을 그랬다라는 얘기는 매수자들이 주가가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게 많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주가가 내려오면 사겠다. 그런 투자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난티도 그렇고 일신석재도 그렇고 현대 엘리베이는 대표적인 그 대북주입니다. 옛날에 현대 아산 우리 정몽원 회장 타계한 정몽원 회장 200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죠. 2001년도인가 2000년도 같아요. 정몽원 회장이 북한 뭐 어쩌고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내려오면 매수자가 들어옵니다. 내려오면 저점 매수자가 많이 들어와요. 기관과 외국인이 돌아가면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도주에서 대하TI, 대장주죠. 이것도 보면은 주가가 내려올 만하면 매수가 들어와. 아주 굳건하게 매수가 형성돼 있다 봐야 되겠죠. 대하TI. 그 다음에 이제 부산산업.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주가가 내려오면 사세요. 그 외에도 제가 좀 많이 얘기했던 게 뭐 남해약 같은 비료주. 비료주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 남해약은 별로 안 올랐죠. 계속 음봉 나오니까 음봉에 사면 돼. 또 탄력주인 조비 이런 것들 사면 됩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내려가고 내려오면 사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날 내려왔을 때 사는 거야. 내려왔을 때 많이 사지 마세요. 어차피 테마주니까 많이 사지 마시고 또 손절 라인 딱 정해놓고 하고 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날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금요일날 또 올라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정말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죠. 물론 좀 미래도 좀 있고 또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는 그냥 꾸준히 가져가겠어. 그런 사람도 좋았고요. 아니면 오히려 엔지니어링 회사 조용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조용히 있으니까. 야, 여우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우가 행보는 매집이야. 근데 이런 거 보면 계속 행보하는 것 같죠. 이렇게 행보는 매집이라 그랬는데 매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더 빠지지 않아. 201선 장기 라인 위에 와 있어. 이런 차트들은 여러분들이 행보는 매집이라 그랬어. 히림. 행보는 매집이라 그랬는데 진짜 행보하네. 유신. 그 다음에 도아엔지. 이것도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것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아직까지도 뭐 바닥 국면에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길게 봐가지고 많이 사지 마시고 재무구조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는 것도 좋아요.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런 거 사놓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토목회사에서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게 우원개발. 이것도 이제 옛날에 북한 관련전 뭐 있었어요. 우원개발. 네, 그리고 이제 일성건설은 이제 통일교계열이니까 일성건설도 이번에 그 이재명 주로에 쭉 올랐다 내려왔습니다만 일성건설도 좀 내려와 있을 때 한번 사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신원종합개발 남아토건 같은 건 좀 그 우량한 회사입니다. 남아토건 이거는 계열사가 골프장도 있고 우량한 회사야. 우량한 회사. 담양인가 거기가
본사가든가 담양 어디더라 남아투건이 하여튼 그쪽 남쪽 어디가 이제 본사예요. 남아투건 골프장도 계열사가지고 하여튼 그런 회사들을 일단 미리 좀 사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아마도 올 그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좀 돈 벌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게 요거랑 같이 하는 거죠. 자, 요 안내 회원가입 안내 드립니다. 요가 원래 10루타예요. 아시다시피. 요가 10루타라는 거를 그 컨셉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됐습니다. 제가 피트린치라는 책을 갖다가 90년대 중반에 읽고 그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책에 감명을 받으면 3번 읽습니다. 3번. 뒤에 책 많이 보이죠. 근데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책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피트린치 책이 거의 달아 빠지도록 달아 빠진다는 게 어떤 건 모르죠.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제본이 다 떨어져. 종이가 다 그 트럼프 책하고 피트린치 책을 제일 좋아했는데 트럼프를 제일 많이 읽었어요. 저 피트린치를. 그래서 피트린치를 하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책이 이게 그 제본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낱장으로 떨어져. 제가 막 맨날 줄 긋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피트린치의 신노타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만은 왜냐면 20년 넘었으니까 아주 그 요지는 그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봐라. 기업의 가치를 봐라는 얘기죠. 가치. 그 기업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걸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희에게 주식 투자의 핵심 개념이에요. 컨셉이야. 개념. 그러면 이제 10배 간다는 얘기입니다. 10배 올라간다. 자, 우리 요꼴 회원가입은 3개월에 무려 3개월에 50입니다. 껌값이죠. 요즘 애들 학원비 한 달에 학원비도 대략 5, 60만원 하지 않습니까? 애들 학원비 비싼 거는 몇백만원 하죠. 3개월에 50이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5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돈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증여TV에 오래 있었지만 그때도 제가 전문가 생활할 때도 월 77이었어. 월 77. 좀 싸게 된 적도 있었지만 월 77이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지금도 3개월에 50이야. 부가세 포함해서. 3개월에 50입니다. 굉장히 싼 거죠. 3개월에 50이야. 근데 제가 이제 카드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면은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냥 뭐 우리 직원 월급이나 주겠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종의 재능 기부인데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월 50으로 하고 있고 3개월에 50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개월이니까 6, 7, 8이 아닙니다. 7, 8, 9에요. 7, 8, 9. 근데 6월달은 어떻게 해야 돼? 6월달은 그냥 무료입니다. 6월은 무료. 6월달은 제가 여러분한테 무료로 서비스 해주고 7월부터 9월까지야. 9월 말까지야. 9월 말 되면 추석인데 추석 직전까지 여러분들 회원입니다. 7, 8, 9. 네. 계좌번호는 농협이고 301-0359-621311 301-0359-621311 계좌번호고 이게 각지문 여투자정보로 이제 제 회사 계좌번호예요. 농협이고 근데 입금하실 때에 이름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입금하게 되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이름은 안 넣어주더라도 전화번호 꼭 넣으셔야 돼. 그러니까 보낸 사람 이름에다가 전화번호 좀 넣어주세요. 전화번호. 제가 이 전화번호 안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경우 많았잖아요. 계속 방송에다가 어떤 분 입금했는데 전화번호가 안 왔다. 그래서 제가 많이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들게끔 제발 처음 넣으실 때 전화번호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입금한 다음에 봐서 내가 전화번호 안 넣었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따로 넣어도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줘야지 딱 누군지 아니까. 전화번호 넣을 때에 거기 보낸 사람 이름란에 글자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8자리만 010 빼고 이거 빼고 8자리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넣어주시고 1, 2, 3, 4, 5, 6, 7, 8 넣어주시고 이름 넣어주시고 4872, 7712 이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갈 겁니다. 대한민국이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0년 동안 주가별로 못 올랐어. 2000포인트 간 게 2007년입니다. 그때 아까 제가 얘기하기로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4배 올랐다 그랬죠. 그때 2007년도에 2000포인트 왔는데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아직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해.
많이 못 올랐어. 2000포인트에서 올라봐야 뭐 얼마 안 올랐죠. 그래서 이번엔 정말 대도약이 한번 나옵니다. 도약도 나오고, 지금 뭐예요? AI로 인류 문명이 산업이 크게 한번 도약을 하잖아. AI로 도약을 하게 되면은, 주가도 크게 도약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90년대 말, 2000년 초에 인터넷과 IT가 생기면서 도약을 했잖아, 주가. 주가 도약을 했으면 어때? 이번에 아마 도약이 나올 겁니다. 이 도약에서 종목 하나만 잘 붙잡으면, 전문가만 잘 선택하면 여러분도 부가 도약할 수 있어요. 옛날에 1600년대 동인도 회사가 생기면서 회사라는 게 생겼죠. 근데 동인도 회사 알다시피 인도 가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있다. 인도 가서 중국 가지고 향료도 가지고 비단도 가지고 있다. 중국에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배에다 투자를 해라. 기간 한 2년 걸려. 인도 갔다가 중국 가가지고 물건 가져오는데 한 2년 걸려. 내 투자해라. 알 수 없죠. 저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파게 될지. 저 배가 가다가 해적들 많아지 옛날에 해적한테 잡혀갈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2년 있다 갔다 와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엄청나니까 뭐 2배, 3배, 4배의 이익을 주는 거야. 그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 동인도 회사에 좀 약간 뛰어난 사람들은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주로 이제 옛날에 기족들이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회사의 기원이고 그게 주식시장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돈 버는 사람 나오고 주식은 좀 그래요. 주식은 신루타 동인도에다가 인도에 가가지고 돈 벌어오면 10배 줄게. 배당 줄게. 배당 5배는 될 거야. 이게 주식이에요. 부동산 다른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부채가 늘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부채가 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부채가 늘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을 벌 줄 아시는 분들은 금융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걸 잘 봐야 돼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 내린 것이 금리 내려서 이자가 줄어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늘어난 부채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창업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부동산보다 주식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지금은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가격이 쫙 올라가잖아요. 3,000원에도 넘어가려고 그러죠. 부채가 늘어나면서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채의 증가와 주가의 상승은 항상 일맥상통 정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상승의 그 선봉에서 있는 종목이 가장 돈을 많이 벌니다. 이번에 카카오 그룹이 가장 선봉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그룹이 선봉했었습니다. 대박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주 관련해서 중국주, 북한주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대박의 길로 이끌 겁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여호한테서 문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물론 방송을 해요. 방송은 아침 방송 다 아시겠지만 아침 방송은 8시부터 10시 반까지 합니다. 유튜브에서 8시 50분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 방송이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가 회원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2시 반부터 한 20분 정도 합니다. 20분 정도 회원 방송을 해요. 금요일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제 회원 방송을 2번을 합니다. 아침 한 번, 오후 한 번. 회원 방송이라는 것이 폐쇄된 공간 아니고 그냥 오픈된 공간이지만 사실 뭐 이 시간에 회원들 아니면은 잘 안 들어와요. 거의 회원만 들어옵니다. 회원 아닌 분도 들어오긴 하지만 뭔 말 하는지 몰라. 회원 아닌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면 나가버려. 회원인 분들만 계속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회원 방송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원래 10시까지인데 조금 길게 합니다. 10시 반까지. 요즘 장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제가 어떤 점검. 그래서 금요일날은 안 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략 한 20분 정도 2시간 반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8시부터는 그냥 일반 방송, 일반 시향 방송 합니다. 아침 8시, 밤 8시는 이제 일반 방송이고 회원 방송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 반부터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회원 방송 할 때는 꼭 문자 보냅니다. 들어오세요 하고요.
문자 안 보내도 좀 들어오세요, 그냥. 자, 오늘 주말인데, 비가 좀 온다 그러죠? 주말에 토, 일 비 온다 그러는데, 선상화 좋더라고요. 어제 비 올 때 산책하니까 기분 좋더라.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 토일, 꿀 같은 토일입니다. 푹 쉬시고, 연구 좀 많이 하시고, 회원가입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